테이쿄대 치바종합의료센터 정신과 보고서 중 환각 및 기억상실증 환자 야마모토 유우지 씨의 수기에서 발췌. 2009년 10월 20일. 이것은 17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생긴 일이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기억이 사라져버린 중에 이 17년간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들과 메모들을 보며 쓴 수기이기 때문에 자잘한 부분과 대화 등은 주관적인 수정을 거쳤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과장하지 않고 쓰려고 노력했다. 프로작가가 아닌지라 난해한 서술이 많은 점 고려해주기 바란다. 내가 살고 있던 고향은 매우 시골이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논밭과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고 오락이라고는 스쿠터로 1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시내에 노래방 가는 것 정도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시골에 1991년 어느 날 마을에 신흥 종교시설이 지어지게 되었다. 건설 예정 계획의 단계에서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여 우리 마을이 속한 시의 시장과 도지사 등 여러 사람이 모여 관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손을 써보았지만 그 종교단체가 관청에 제시한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시설은 그대로 세워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령화되고 쇠퇴해버린 지방 관청에 기부금을 기여하는 것 같았다. 그 종교시설은 우리 마을의 한 구석에 세워졌는데 그 크기가 야구장 서너 개는 들어갈 정도로 매우 넓었다. 시골이라 땅값이 쌌을 거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2학년의 가을쯤 그 시설은 완성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학교 선생님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곳의 사람들과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난 친구들 8명 정도와 함께 그곳에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주위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면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문이 있으며 그 문의 양쪽 상단에는 과장되게 무서운 얼굴을 한 반야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본 동급생들은 대박이다, 사이비교다, 악마다 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 또는 반야단체 등 이상한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가끔 심심할 땐 동급생들 몇 명에서 호기심을 안고 심심풀이로 그 시설 주변을 자전거로 돌고는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종교의 신자나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던 만큼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점점 옅어져 가서 우리가 3학년이 될 때쯤 종교시설의 이야기나 소문들은 거의 입에 오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일 없이 똑같은 날의 반복만이 계속되던 중동급생 A군이 그곳에 담력 시험하러 가자는 제의를 했다. 야, 엄마한테 들었는데 악마교 건물에 이쁜 여자가 들락거린단다. 매일 우리 가게에 물건 사러 온다던데. A군의 집은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꽤 큰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다. A군의 말을 들으니 A군의 부모님은 매일 2만엔, 3만엔 분의 수익을 올려주는 그 악마교에게 언젠가부터 고마워하기까지 하는 듯 했다. 엄마가 거기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고 착한 사람밖에 없다더라. 솔직히 이제 와서 무섭지도 않다 아이가. 한번 가보자. A군의 말을 듣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겹고 이쁜 여자라는 단어가 내뿜는 유혹에 이기지기 힘든 나이였던 우린 입을 모아서 가보자 하고 나와 A군, B군, C군, D군까지 5명과 후배 2군, F군을 껴서 총 7명이서 가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 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빈 우체국에서 만나기로 했다. 몇 년 전에 새 건물로 이사해서 텅 빈 곳이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A군과 B군, C군, E군은 와 있었지만 D군과 F군이 30분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5명이서 가게 되었다. 그 시설은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전에 한번 가봤던 그 거대한 문까지 걷기 시작했다. 와, 밤 되니까 역시 무섭네. 살아있네. 손전등 하나 더 가져올걸. 아씨. 하나둘씩 말을 꺼냈지만 가로등 하나 없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엄청난 중압감을 주었다. 그렇게 얼마간을 걸었을까. 어둠 저편에 높은 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린 그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난 일렁거리는 손전등 불빛에 깊게 새겨진 굴곡마다 생기는 그림자 때문에 낮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선이 굵어진 바냐의 얼굴에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C군이 말했다. 문이 이렇게 커서야 안에 절대 못 들어가겠는데. 그거 대문 앞에 작은 문 있는데 글로 들어갈 수 있다. A군이 곧바로 대답을 하며 앞장섰고 벽을 따라 조금 걸었더니 벽에 일반 집에 붙어있는 현관문화만한 작은 문이 있었다. A군이 손으로 문을 밀자 문은 녹슨 쇠가 문질러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다. 우리는 한 명씩 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조금씩 돌아다녔다.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가까이는 가면 안 되지 않나? 우린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 분위기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침묵까지 더해지는 압박감을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라고 생각한다. 긴장된 나머지 무언가 말을 하지 않곤 못 빼기는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손전등 빛이 닿는 곳까지는 자갈이 덮인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평한 평지였고 겁을 먹어 긴장했던 것보다 너무 시시한 나머지 우린 건물이 있는 곳까지 가보기로 했다. 100m쯤 걸었을까. 어둠 속에서 커다란 건물 3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몹시 기묘한 디자인의 건물이었던 것 같다. 그 건물 주변을 살금살금 걷고 있자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우린 아무도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불빛에 끌리듯이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평범하게 생긴 공중 화장실이었다. 이런 곳에 왜 공중 화장실이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화장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곳에 있었고 불빛 아래 보이는 화장실 건물은 매우 깨끗했으며 주위는 하얀색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벤치까지 놓여 있었다. 우리 좀 쉬었다 갈까? C군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우리에게 물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새끼. 그냥 대충 봤으면 집에 가자. 어? 그래. 경찰이라도 부르면 짜노. 다들 슬슬 집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A군은 그런 우리의 말은 무시한 채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모두가 원망하는 눈빛으로 A군을 바라보며 언성이 높아질 듯 했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A군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야, 한 대만 피우고 가자. A군의 말에 우린 몇 분만 있으면 다시 나갈 생각에 약간 안도했는지 둥글게 모여서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별거 없네. 그자? 얼마나 멍청하면 큰 건물 안에 화장실도 안 만들어서 이런 데다 화장실을 지어놨노.
어이구 띨띨이들. 이런 식으로 10대 후반이 생각해낼 만한 허세가 섞인 대사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군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당연하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우린 그런 A군의 뒤통수에 대고 이런 곳에서 똥 싸면 저주에 걸릴 거라고 조롱했다. 나도 A를 놀리는 무리들과 함께 피식거리긴 했지만 한밤중에 사이비 종교시설에 몰래 들어와서 찾아낸 그 화장실에서 어떻게 볼일을 볼 생각을 하는지 A군의 무신경함에 정말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A군이 우리를 불렀다. 야, 이거 재밌는 거 있다. 우린 그 말에 화장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다. 야, 여기가 뭐가 같노? A군은 아까와 같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우리에게 물었다. 화장실 안은 소변기가 늘어서 있고 대변 보는 칸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화장실이었다. 마, 먹이는 그냥 화장실이구만. A군은 말없이 문이 닫혀있는 가장 안쪽 칸을 가리켰다. 난 그 칸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고 그곳엔 변기 대신 지하로 지어진 계단이 있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너비에 짙은 회색의 시멘트 계단이었다. 야, 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계단. 화장실 구석에 숨겨진 지하 계단이 이상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은 했지만 계단이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에 말문이 막혔다. 다들 나와 같은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계단의 끝은 지독한 어둠에 번져 있었다. 야, 우리 내려가 볼래?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 화장실에 숨겨진 계단을 발견하기까지의 A군의 행동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갑작스레 이곳에 오자고 한 것도, 대문 옆에 작은 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계단을 발견한 것도 우연치고는 이야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아마 A군은 예전에 이곳에 와보고는 우리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내려가자는 A군의 말에 B군과 나는 고개를 저었고 A군은 우리에게 남자 주제에 용기가 없다는 둥 비꼬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C군과 E군은 한번 가볼까 하고 나섰다. 어린 내 눈에도 그것은 A군에게 지기 싫은 유치한 객기로밖에 안 보였다. 그런 둘과 함께 A군이 나와 B군을 도발해왔다. 네가 뭐라 해도 난 안 간다. 갈 거면 너희들끼리 가라. 씨. B군은 약간 짜증을 냈고 A군은 그런 B군을 경멸하듯이 째려보곤 C군과 E군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뭐 있는지 보고만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마. 계단을 내려가며 A군이 말했다. A군의 태도에 매우 짜증이 났지만 가져온 손전등 2개 모두 A군과 B군이 가져가 버린 바람에 어둠을 뚫고 B군과 둘이서 다시 그 작은 문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야, 근데 에이, 정말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화장실 벽에 기대어 사용한 흔적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한 소변기에 초점을 두고 멍하니 서있던 나에게 B군이 말을 걸어왔다. 자 오늘 왜 저러노? 처음부터 우리를 일로 데려올 생각이었던 거 같나? 그런 거 같은데.
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가. 난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대답했고 B군 또한 A군의 그런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되는 일도 아니어서 둘이서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놓다 보니 그렇게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았다. 이제 나와 B군은 서로 이야기하던 것도 멈추고 짜증을 삭히기에 바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B군이 우리끼리라도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A군이 손전등을 다 가져가 버린 것과 우리가 들어온 그 어둠 속에서 문을 못 찾을 것 같다고 설명하자 곧 포기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을 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 저벅, 저벅, 저벅. 발소리가 들려왔다. 멀지만 여러 사람이 내고 있는 일정한 간격의 발소리였다. 아까 우리가 밟고 지나왔을 때와 똑같은 자갈길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나와 B군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야, 누구 온다. 어쩌노? B군이 나에게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막연한 공포심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발소리는 먼 곳에서부터 들려왔지만 어느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인 줄도 모르고 지금 밖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시설 밖까지 무사히 잘 도망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저벅 저벅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야, 이쪽으로 오는데. B군은 많이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나 또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저벅 저벅. 야, 그냥 지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 진짜 이쪽으로 오면 그때 숨자. 난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발소리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때 나와 B군은 동시에 계단이 있는 칸이 아닌 남은 두 칸의 문을 하나씩 잡고 당겼다. 하지만 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 나와 B군은 당연히 열릴 줄 알았던 문이 잠겨 있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멎었다. 순간 난 그들이 걸음을 멈췄나 하고 안도하려고 했지만 곧 그 환상은 깨져버렸다. 발소리가 멎은 건 화장실 주변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기 때문이란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확실히 이 화장실로 오고 있었다. 아씨, 나와 B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B군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우리도 내려가자. 여기 있어도 숨을 곳이 없다 이가. B군의 말이 맞았다. 시골 마을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 시설의 화장실 한 구석에 숨겨진 정체 모를 계단이 안내하는 암흑 속으로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죽을 만큼 싫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콘크리트 바닥마저도 발소리를 숨기지 못할 만큼 그들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나와 B군은 계단이 있는 칸의 문을 열고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시멘트로 벗겨져 있었고 긴 계단이라고 생각했지만 10단 정도로 의외로 금방 바닥에 닿았다. 전구 불이 밝혀있던 화장실에서 바로 내려와서인지 암흑은 우리에게 한치 앞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난 B군의 손목을 잡고 둘이서 벽을 더듬으며 좁다란 통로를 조금씩 걸어갔다. 몇 발짝 걷지도 않았지만 통로 끝은 벽으로 막혀 있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순간 B군이 더듬던 벽을 만지며 속삭였다. 야, 이건 문인 것 같은데. 나도 그쪽 벽에 손을 뻗어보니 철제문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고 곧이어
동그란 손잡이도 찾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오렌지색 전구 빛에 둘러싸인 꽤 넓은 방이 나왔다. 일반 가정집의 거실보다 조금 큰 정도의 방이었다고 기억한다. 나와 비구는 일단 그 방에 들어갔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닫았다. 그 방은 계단과 같이 벽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네모난 방이었다. 특이한 건 방 한가운데에 커다랗고 두꺼운 철제 훌라후프처럼 생긴 큰 원형 조형물이 있었다. 그 원은 천정과 바닥, 양옆의 벽에 꼭 맞게 닿는 형태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방을 우리가 있는 문쪽과 안쪽으로 한 가운데를 가르는 형태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다. 그 방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지만 이 부분을 떠올릴 때마다 생기는 지독한 두통 때문에 표현이 부족한 점 이해해주기 바란다. 나와 비구는 문 앞에서 바깥의 소리에 귀구리며 거친 숨소리만 내쉬고 있었다. 그때 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먼저 내려간 애들은 어째 됐지? 그렇다. 먼저 내려간 애들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일까? 오렌지색으로 물든 비군의 얼굴은 땀 범벅이 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을 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할 만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바닥과 이 방의 천정은 생각보다 얇은지 여러 사람이 내는 발소리는 우리가 있는 방에 기분 나쁜 울림을 전달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아니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현실이 머릿속을 휘저으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을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불 같은 걸 외우고 있는지 발소리의 울림과 함께 내 청각을 괴롭히는 이상한 목소리가 내고 있었고 얇은 천정은 그 소리를 여과없이 내 귀로 전달해 주었다. 공기의 울림은 피부를 파고들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장실 안엔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공포심 때문에 내 귀가 예민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분 나쁘게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얼마나 그것이 계속되었을까? 목소리가 어느 순간 뚝 그쳐버렸다. 갑작스런 정적에 불안해진 나와 비구는 철문에 조심스레 귀를 갖다 대보았다. 화장실의 문이 거세게 열리는 소리가 연속해서 2번 들려왔고 난 갑작스런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버렸다. 하지만 우리 머리 위쪽에서 나는 걸로 보아 우리가 내려온 계단이 있는 칸이 아닌 나머지 2칸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된다. 난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 중요한 건 그것은 분명히 문을 3개 여는 소리였지 부수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마도 잠겨있던 칸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실 칸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았던 걸까? 잔뜩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릴 정도의 소리였다.
마지막 남은 문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내려온 계단이 있는 칸의 문이 열려버렸다. 땀 범벅이 된 내 온몸을 소름이 휩쓸고 지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 듯이 한 칸 한 칸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았다. 한계였다. 그들이 이 철문까지 올 시간은 몇 초나 남았을까? 나와 비구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난 땀으로 젖은 손으로 비군의 팔을 붙잡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우는데 평생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5계단을 내려온 소리가 들렸을 때 비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곤 이상한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걸 내며 안간힘을 써서 방의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다. 야, 어디 가노?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비군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내 손끝이 비군의 옷자락에 닿으려고 한 순간 비군은 그 원형 조형물의 가운데를 지나 방 반대쪽으로 기어가 버렸다. 그리곤 그대로 사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머리가 하고 있는 사고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했다. 난 문과 원 사이에 서서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커다란 원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막을 예리한 칼로 찢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난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빌 생각이었다. 싹싹 빌면 죽이진 않겠지.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더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문 쪽을 돌아보았을 때 1초도 걸리지 않고 그 생각은 180도로 바뀌었다. 묘한 왕관 같은 걸 뒤집어 쓴 주름투성이의 노인이 문틈으로 머리만 내놓고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백발의 머리에 주름투성이의 얼굴이 해맑게 웃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왕관을 썼을 뿐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무기질적인 웃는 모습은 인간이 낼 수 없는 악의를 내뿜고 있었다. 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형 조형물의 밑부분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와, 1부 끝이에요. 예. 2편짜리죠. 예. 아, 마르시님 고맙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일본 건데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화처럼 쓰여졌네. 근데 어투가 글을 그렇게 잘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호흡이 되게 딸려요. 중간중간에 맞춤표도 찍어주고 쉼표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호흡이 편한데 문장이 굉장히 긴 게 있어요. 한 방에 가야 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맛깔나게 돼요. 고맙습니다. 자, 와, 그리고 우리 이야기 중에 보자. 이야기 중에 안 보이지? 어디 갔나? 이야, 에오님 별풍 당연한 스티커 죄송합니다. 스티커 100점 감사드립니다. 이야, 에오님 고맙습니다.
자, 기분이다. 우리 에오님 쌈돌이 2차 팬닉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원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님 1개, 2개, 라망님 2개, 수명님 2432번째 팬가입 환영합니다. 마나티아님 스티커 1장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아, 힘드네. 왜 헐? 왜요? 헐. 자, 기분이다. 오늘 대량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우리 포맘님 앞으로 더 자주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포맘님 쌈순이 2차 팬닉 달아주십시오. 야, 이쁘니게 이쁘니. 네, 포맘님 이쁘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파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44분이에요 아, 이파리 1구역 이파리에요? 네, 쩌네요. 자, 여러분 지금 11시 44분입니다. 아, 나 이거 녹화하고 있었다. 잘라야 되겠네. 네, 이분이 선택 잘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사도님 3개 선물 고맙습니다. 시크님 40개 선물 고맙습니다. 헐. 자, 여러분, 자, 2부 듣기 전에 우리 추천 한 번씩 쫙 누르죠. 네, 기분 좋게. 100개 묻? 누구 묻? 누구? 이야, 우리 최한량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 채팅창이 모였다가 갑자기 퍽 올라가길래. 야, 최한량님 100개 묻. 네, 묻 아닙니다. 네, 최한량님 티나게 감사합니다. 최한량님, 제가 자주 제 방송에 아주 자주 오시는 분이죠. 한량님 고맙습니다. 뭔가 조선시대